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여쭙기 전에 지금 천 대표님께서는 한국이 아니십니까? 네, 제가 짧은 해외 출장이 있어서 지금 불가리아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예, 불가리아 지금 현지 연결 지금 중입니다. 예, 언제 돌아오십니까? 네, 불가리아 현지는 날씨도 맑고 화창합니다. 약간 전화 연결이어서 약간 그 중간에 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텀을 두고 제가 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 의원님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 9월 25일 지난주에요. 그 광양 실내체육관에서 여순 사건의 희생자들 유해 봉안 및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 광양 진상면에 있는 그 매피제에서 유해 발굴 작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9구의 그 시신을 수습을 해서요. 그 이제 봉안식이 열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또 이제 여순 사건 또 재판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봉안식 갔다가 또 바로 쫓아가서 재판을 하고 그랬는데 네. 여순 사건 그 동안에 이제 쭉 해왔던 재판이 지난번 이제 구례 유족들 재판이 하나 끝났고 지금 10월 16일, 10월 30일 이렇게 이제 집단 소송에 대한 판결들이 순차로 좀 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유족들의 그 좀 긴 세월 동안의 그 통안의 세월들을 조금이라도 좀 위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여순 주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서 의원님께 이 얘기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 토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26일부터 4박 5일 동안 필리버스터와 표결이 반복되는 여야 대치 끝에 굵직한 법안 4가지,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 4가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개혁신당 의원님들은 표결에는 참여를 다 하셨습니까? 천 대표님. 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 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저희 개혁신당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표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개혁신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명확하게 반대한다라는 거를 기록에 꼭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혼자서라도 반대 표결을 했었습니다. 예. 서동용 의원께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정부조직법 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사실 가장 관심 있게 봤고 또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건 그 검찰개혁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정부조직 개편이 큰 틀에서는 좀 이렇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여지들이 있는데요. 예. 그러나 조국 개혁신당 의원들의 기권 이후에서도 알 수 있듯 그동안 거론되었던 개혁 과제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면들도 있겠고요. 또 천하람 대표가 반대표를 던졌듯이 지적하는 우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부조직법은 개정이 됐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률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여야 간의 논란과 다툼이 계속될 것이어서 걱정이고요. 예. 지난번 이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윤호중 행안부 장관한테 질의를 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법률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700여 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걸 밝히면서요.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이번처럼 무의미한다는 걸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경우에 법률 체계의 부적합성이 최대 2년 가까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주호영 부의장이 이 지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여당이 야당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맞다. 어린아이도 다른 사람의 눈을 찌를 만한 짝대기 하나, 충목지장을 가지고 있는 거다.
뭐 이제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어쨌든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거듭하면 이재명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에 좀 지장이 생길 거는 분명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예. 지난번 특검 수사 현장에 대한 야당의 요구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과 후속 입법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하기로 했던 그 김병기, 송원석 두 원내대표 합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합의가 지켜졌다라면 사실 그 특검의 경우 수사 기간 연장이 한 15일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기초 주장했던 거에 비해서. 그런 정도인 반면에 지금 정부 조직과 후속 입법에 관한 야당의 그 협조를 받아서 모든 문제들을 원하는 대로 잘 풀릴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 그 문제가 그때 당시 이제 강성 그 지지층으로 인해서 파기된 건 매우 좀 아쉽고 뭔가 이제 그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움을 줘야 될 텐데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터덕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방금 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정부와 여당이 너무 쫓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쫓기는 대상, 쫓는 주체가 강성 지지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예.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압도적으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예. 야당들도 조금의 저항밖에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당에서 여지를 주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수박으로 낙인 찍히고 심지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분들도 외면당하니까 예.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 또 정부 여당 정부 자체도 계속해서 가속 페달밖에 못 밟는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조직법에서 저도 문제 제기하고 싶었던 게 검찰청이라는 게 뭐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안부 장관한테 뭐 물어보면 2,400명의 검사, 11,000명이 넘는 수사관 중에 공소청에 필요한 사람은 매우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지소 유지보다는 기존에 수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다 중수청으로 보내는 거냐? 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검사분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시간 거죠? 1년 있으니까 그때 동안 얘기해 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입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살 집을 어느 정도 지어놓고 살던 집을 부숴야죠. 우리가 과거에 해경도 해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경 같은 경우에는 말은 해체였지만 사실상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건물에서 똑같은 구성원들이 경찰 소속으로 그냥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해경을 부활하게 됐는데 예. 지금 검찰을 잘라내겠다, 해체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충분한 논의나 고민이나 결정 없이 일단 법부터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아니어서 이런 게 야당과의 토론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뭔가 예. 안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토론을 하는데 예. 안도 없고 앞으로 만들 거지만 법은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장난입니까?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국회의 대화와 토론을 상실시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법안은 통과가 됐고 앞으로도 이제 비쟁점 법안들이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연휴 끝나면 또 국정감사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각 의원실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좀 연휴 때도 바쁘시겠어요, 천 대표님? 이번 국정감사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가 추석 연휴 직후에 이제 실제 국감은 시작되고요. 그러니까요. 각 의원실은 이미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뭐 이번에 지금 전산망 마비 때문에 뭐 며칠 약간 쉬기는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자료 요구에 이제 응답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우리 국회의 보좌진들이나 행정부의 국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번 추석에 너무 제대로 못 쉴 것 같아서 저는 이번 국감 타이밍도 좀 너무 안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국감은 서로 책임의 핑퐁 게임만 계속 칠 겁니다. 책임의 핑퐁 왜냐하면 게임. 새로운 정부가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잘못인 건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인 건지를 가지고 국민은 안중에 없고 그냥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너네 잘못이다라고 핑퐁 게임 치는 거를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서 네. 그다지 큰 어떤 소득이 있는 국감은 아닐 것 같다. 다소 안타까운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관전 포인트를 좀 주신다면요? 이미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김현지 이제 전 총무비서관이라고 예. 할까요?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통령에 가까운 권력의 핵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검증 작업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김현지 비서관은 갑작스럽게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면서 국감에 안 나오려고 지금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꼭 김현지 비서관이 아니더라도 여러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세력 또 선출 권력이 아닌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야당들에서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 같고요. 그 예. 외에도 굉장히 첨예한 어떤 정책 방향들, 재정 정책이나 대북 정책, 또 이번에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현역 시절에 그 기억에 남는 국감 좀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예, 이제 국감 주제로는 뭐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크게는 제가 국정감사 우수원상을 4년 연속 수상을 했었는데요. 예. 이제 당에서 주는 건 또 이제 또 당에서 주는 거지만 한 언론사가 매년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원상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4년 연속 받았는데요. 그게 21대 국회에서 4년 연속 수상한 사람이 여야를 통틀어서 2명밖에 안 됐거든요. 와. 제가 거기에 이제 포함됐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고 이랬고, 예. 저는 지금도 국회의원을 안 하고 있지만 또 이 국정감사철만 되면 저도 가슴이 예. 쿵쾅쿵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자, 이번 국정감사의 관전 포인트는 좀 뭘로 보셨어요, 서 의원님께서는? 일단 뭐 아까 천하람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재명 정부가 이제 6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사실 지적할 정부의 실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게 현 정부 탓이냐 전 정부 탓이냐를 가지고 계속 정치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예. 저는 제가 이제 경험해봤던 국회에서는 제가 21대 교육위원만 했는데 거기서는 제 느낌으로는 확실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의원들의 국정감사 역량이 더 뛰어났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 올해 그게 어떻게 좀 변화됐을지, 민주당의 역량은 21대에 비해서 어쩔지, 또 국민의힘은 또 어쩔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것도 저는 재미있는 포인트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량이라는 것의 기준은 뭡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교육위에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은 정말 쓸데없고 옛날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색깔론 제기하고 이런 거에 모든 시간들을 다 좀 소진하는 분들이 있었고 예.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교육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고 대안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량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연휴 직후에 이제 좀 본격화될 국정감사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미 투자 협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논란의 3,500억 달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선불이라는 언급에 정치권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주에 소폭 하락한 이유로 이게 작용했다라고 보십니까, 전 대표님? 네, 상당 부분 작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3,500달러 투자금 선불 언급에 대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진위를 모르겠다라고 했거든요. 진위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사실 굉장히 안일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 사실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대응을 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이제 어느 정도 빠르게 이제 협상들이 진행이 됐고 이미 관세에 있어서 이미 관세 하향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3,500억 달러를 너무 쉽게 불러버린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기재위에서 현안 질의할 때도 예. 기재부 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돈인데 예.
이게 현금을 주는 거냐 아니면 대출이랑 보증을 섞는 거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섞는 거라면 비율이 어느 정도로 뭐 되어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그게 정해진 게 없답니다. 근데 정해진 건 없지만 대출 보증이 상당 부분 섞일 걸로 약간 추측한다, 예상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예. 그러고 제가 기재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좀 물러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액수를 불러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고 면을 띄워주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렇게 좀 훈훈하게 지나가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투자 건들만 좀 진행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좀 시간 끌고 뭉개고 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지 않겠냐.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일정 부분 대출 원래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려던 거 대출해주고 보증해주고 하는 것까지 좀 끼워서 하면 우리나라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아니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승리만 챙길지 몰라도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은 당연히 3,500억 불을 부르고 나면 그거 최대한 땡겨가려고 할 건데 이렇게 안일하게 봐도 되는 거냐. 그런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기서 젤렌스키 모먼트 같은 거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 너무 앞서가지고 책임지지 못할 액수를 던져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고 나서 3,500억 불 현금으로 주면 우리 큰일 난다. 통화 스와프 해달라. 아니 그건 액수 정하기 전에 얘기했었어야죠. 미국에서 액수 올리려 그럴 때 그러면 우리 이 정도는 부담스럽다. 너희가 액수를 올리려면 통화 스와프를 먼저 약속을 하고 그래야 우리도 액수를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협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안일하게 3,500억 불이라는 거액은 불러버리고 정상들끼리 거기에 맞춰서 얘기는 다 해버리고 뭐 협상 타결됐다. 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와서 미국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 아니 이런 식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외교 당국과 협상팀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너무 안일하게 협상을 했던 거죠.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전액 현금으로 일괄 선지급하는 것을 얘기를 했다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그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액수를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끌려가는 입장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액수를 얘기할 때는 몇 퍼센트가 대출이고 몇 퍼센트가 보증이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조건을 보고 액수를 길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조건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너무 쉽게 액수를 불러버린 거죠. 그게 알겠습니다. 저는 큰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예. 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모든 상황을 다 알고 평가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일을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해서 하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트럼프와 같은 이러한 깡패짓을 하는 그 미국의 지도자를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거고 그 깡패짓의 정도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도까지 계속 튀니까요. 모든 걸 다 예측하고 했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 그것도 뭐 할 말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정부가 나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잘 대처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미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첫째 무제한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두 번째 상업적 합리성에 근거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비자 문제의 선결적 해결이 있어야 한다. 이런 세 가지 안들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우리 정부가 지금 트럼프 정부의 행태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들을 잘 저는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남은 부분 미국과의 협상들을 좀 속도감 있게 더 잘 진행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워낙 좀 이상한 일들을 계속 하고 근데 이제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 대해서 직접적 비판 목소리나 이런 걸 내지는 못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언짢아하면서 이런 분위기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통상 대통령이 외교 행보를 하는 동안에는 여당이 정치적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제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뉴스의 중심이 되도록 배려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전국을 민주당이 막 강경하게 그 밀어붙이고 끌고 가는 모습이 모든 뉴스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의 모든 활동들, 외교 활동들이 다 지금 덮여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지지도의 하락, 지지율 하락은 그런 요소들이 좀 강하게 작용했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관세 협상 등과 관련한 거는 너무 서두르지는 말되 원칙을 잘 챙겨서 예. 하나하나 또박또박 잘 대응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선 대표님 방금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논평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이번에 여당이 너무 대통령을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보리 의장 역할을 하는 거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 예전에는 약간 대통령께서 순방 나가지고 주요 외교 일정을 할 때는 여당이 심지어 야당한테도 좀 부탁했었어요. 예. 우리 국익을 위해서 외교 일정 하는 대통령이 있으니까 국회 일정이나 정쟁도 좀 자제하자. 야당한테도 부탁할 정도였는데 요즘은 뭐 여당이 앞장서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히 이렇게 뉴스에서 소외되게 만들어버리니까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저도 트럼프 대통령 상대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거 알고 있고 예.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외교 안보 팀만 너무 탓하자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예측 불가하고 기존의 미국 대통령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시작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치사나 스스로 어떤 띄워주기 이런 거는 그만하고 제대로 해결도 되기 전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예. 조금 더 우리 국민 경제와 민생을 살펴서 좀 신중하고 좀 최대한 여러 가지들을 감안한 그런 어떤 행보들을 우리 외교 안보팀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호남 지역에서 좀 호남 지역 정치권을 두고 공분을 사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호남에서 불 안 나나? 라고 국회 본회의 중에 발언을 했습니다. 천 의원께서 직접 좀 들으셨습니까? 현장에서 이거? 아니요. 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들으셨죠? 네,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네. 이유가 어떻고 해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 이거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막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경북 경남권의 산불 표결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권이나 이런 표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지역에는 산불 안 나는 줄 아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라고는 하지만 예. 그것도 이제 사후적인 해석인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대한민국의 호남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서 그 지역에는 산불 안 나는 줄 아느냐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해당 의원은 좀 경상도 말투로 축약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광양시 의회에서 이미 규탄 성명을 내고 좀 움직임이 지역에는 있습니다. 서 의원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김정재 의원 해명이 더 웃겼어요. 그 혼잣말일지언정 말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지역 갈등에 기반한 마음속 생각이 은연중에 튀어나온 걸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 사과하고 다시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게 먼저예요. 예. 어설픈 해명을 하면 문제를 더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양시가 규탄 성명을 냈던데 좀 제가 보도를 보니까 광주시민단체에 비해 항의 성명이 있었고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광양시의회만 규탄 성명을 냈던데요. 예. 어쨌든 이게 더 번지고 이러기 전에 김정재 의원이 빨리 사과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사과하고 빨리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두 분 아까 천 대표님께서는 이제 국정감사 준비로 바쁘실 거라고 했는데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까, 천 대표님?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랑 조금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보좌진들한테 미안한 말씀이지만 의원은 보좌진에 비해서는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보좌진분들이 훨씬 더 바쁘시고요. 다만 이제 실제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하면 아무래도 의원들은 직접 질의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또 조금 더 예. 바빠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직 아들도 어리고 그래가지고요. 예. 가족과의 약간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추석 연휴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작년 추석하고 올 설이 사실은 거의 이제 사람들도 안 만나고 혼자서 좀 지내고 이랬고요. 이제 저도 이제 그동안 집거 생활을 한 지가 한 1년 4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제는 이제 사람들도 뵙고 적극적으로 좀 만남도 가지고 이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 이번 추석에도 주변 분들 또 그동안 고맙게 해주셨던 분들도 만나고 말씀 듣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추석도 잘 보내시고, 제가 아까 서동영 의원님 말씀 중에 4년 연속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진짜 쉬운 거 아니고, 서동영 의원님께서 얼마나 4년 내내 열심히 또 꾸준하게 성과를 내주셨는지, 저는 후배 의원으로서 존경스럽다라는 말씀을 추석 인사 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서 의원님께서도 좀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아이고, 덕담 고맙고요. 하여튼 국정감사 앞두고 이 추석 명절은 국회의원이나 의원실 모두 다 되게 좀 이렇게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 등한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국회의원 4년 지내고 가족들한테 충분히 못 해준 게 많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저는 잘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뛰어난 그 언변과 실력을 가지고 많은 활약하시기를 지원드립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추석 명절 잘 보내시라는 인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 한판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